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나한테서 스스로 냄새 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공간이 장이기 때문에 장 청소는 정말 어렸을 때보다 월등히 더 자주 해주는 게 좋아. 무타는 태망의 지름길인데 훨씬 더 빠르게 체지방을 전환하는 몸이 돼버려요. 다이어트 초반에 디톡스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세포가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고, 태어나는 세포가 우리가 10대 20대에 태어나는 애들처럼 이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100% 발휘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디톡스를 한다라는 개념이 장 속에 안 좋은 거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로 다시 청소를 해서 리모델링 같은 개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내 환경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요로 먹었었던 스타일대로 사실을 꾸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누구네 집 놀러 가면 너 스타일 같다, 인테리어 한 거 보면은 그냥 네 스타일이 묻어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체지방을 쉽게 전환하는 장내 환경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루 이틀 3, 4일 클렌징을 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클렌징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진짜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면 집에 냄새 나잖아. 그래서 왜 나도 사무실에 지금 잡내 없애고 그런 것들 있잖아, 리프레셔 같은 것들을 사다 놓는 이유가 애들한테서 냄새가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서 스스로 냄새 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집에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40년 산 50년 산인데 집도 마찬가지잖아.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공간이 장이기 때문에 장 청소는 정말 어렸을 때보다 월등히 더 자주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조금 번외로 뿅티를 나이 먹고 더 자주 먹어주는 게 변의 냄새도 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깔끔하게 빠지는 거지. 심지어 설사변비처럼 내가 정상의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거고요. 거기다가 심장 수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지방간이 있다거나 음주를 조금 자주 하셔가지고 간 수치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간의 기능이 남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월등히 청소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흡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반드시 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더 자주 사실은 장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 얼굴에 피부에 뭐가 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그거에 관련한 영양제 먹고 그거를 진정시키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장 청소가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게 월등히 모든 것들을 리셋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왜 나도 지금 얼굴에 이거 뾰루지 났을 때 진짜 어제보다 훨씬 더 조그매졌잖아. 필라델라 하니까 확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3일 전서부터 뿅티를 3포로 늘렸어.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필라델라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연식이 오래될수록 청소할 때 더 고급 소재를 써서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청소를 자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디톡스 하는 것도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타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혈당이 출렁거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게 효과가 좋고,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굶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눈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뇌신경 쪽으로 조금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인 포도당이 없어졌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파생되는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은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백질 챙겨 먹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진짜 제일 좋고, 왜 분리대도 단백이라는 단백질이 각광받냐면 기본적으로 단백질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것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갖고 가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100g에 그 안에 정말 순수 단백질, 우리 몸속에 단백질로 인식돼서
섭취가 되는 게 10%에서 20% 안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겠냐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이겠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나 장내 환경에 항당하라고 해서 탄수화물의 찌꺼기와 단백질의 찌꺼기들이 엉켜붙는 게 진짜 몸에 안 좋아요. 근데 단백질 중에 동물성 단백질이 몸속에 오래 남아있어. 동물성 지방이랑 같이 엉키면. 그렇게 되면 몸속에 여 안에 척척한 상태에 뭔가 나가줘야 되는 찌꺼기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기도 하지만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하고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도. 왜냐면은 후라이팬 그냥 냅두면 하얗게 굳어가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물성 단백질을 드신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3, 4일 차이를 두고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자들은 몸의 변화가 갱년기 때는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아리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몇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일부러 좀 챙겨 먹어주고, 그러면서 식물성 단백질 챙겨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틴바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챙겨서 간식 같은 걸로 대체해서 먹어주면서 수시로 챙겨주는 게 좋고, 이게 여자들 기준으로 하루 권장 단백질 양이 45g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갱년기가 시작되고 호르몬이 줄기 시작해서 몸이 확 꺾일 때쯤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때려 넣어주는 게 좋아. 단백질을 먹으라고 했더니 막 고기를 막 때려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고기 소화 못해요. 어렸을 때만큼 떡볶이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50대가 되면? 왜 안 먹는 줄 알아? 맞아,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된장찌개 먹는 거래.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먹던 거 그대로 먹으면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 몸에 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렇게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지만 고기 일주일에 2번 정도로 3, 4일 간격으로 드셔주시고, 요거트도 그냥 요거트 말고 한 번 더 정제한 그릭 요거트, 거기에다가 견과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걸 저는 비추해요.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지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하루에 1개 이상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 그 지방 함량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 더 챙겨주시고, 저도 평생을 한 45살까지 제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믿고 안 먹었단 말이야.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오전에 무조건 절반 이상은 챙겨 먹고 나와주는 거. 그래서 뭐 우리 걸로 따지면 그래놀라랑 계란 2개. 아무리 뒤에 회식 있고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최소한은 이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0대부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잘 해야 되지 않나요?